그동안 개혁성에 다소 의문이 있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말 칼을 제대로 간 것 같습니다. 23일 저녁 정성호 장관이 기습적인 첫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검찰 내 대규모 줄사표 사태가 터졌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가 이재명 정부의 첫 검사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에게 인사 대상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인사 대상에는 친윤 친한을 가리지 않고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중용됐던 이른바 특수통과 기획통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이름이 매우 낯익은 왕건이 정치검사들이 눈에 띄는데 한동훈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간 검찰에서 내란 수사를 맡았던 박세현 서울고검장,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석열과 같이 있었던 신자용 법무연수원장, 무죄를 받긴 했지만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차장, 마찬가지로 고발사주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권순정 수원고검장 등이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사 대상에 오른 인물들뿐 아니라 이미 몇몇 언론에서는 단독 타이틀을 달고 사표를 낸 검사들 이름까지 보도하는 중입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 이번 인사를 앞두고 검찰청에 사표를 낸 인물 중 가장 눈에 띄는 이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특수통 송경호 부산고검장입니다. 송경호로 말할 것 같으면 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사가 가장 유명할 텐데 해당 사건을 두고 윤건희 부부와의 갈등 때문에 좌천됐다는 설이 파다했던 인물이며 이에 따라 친윤에서 친한으로 정리가 됐다는 짜치디 짜친 소문도 따라붙는 인물입니다. 즉 대표적인 정치검사 중 한 명이 이번 정성호 장관의 칼질로 인해 검찰을 탈주한 것이고 송경호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관여한 신봉수 대구고검장도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신봉수라는 자는 23년 9월 그 악명 높은 수원지검장으로 부임해 이재명 대통령 수사를 직접 지휘까지 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검사장급 정치검사들이 대거 이번 인사명단에 포함됐고 조만간 자진 사표 아니면 싹쓸이 물갈이가 될 예정이라고 하며 법무부는 이르면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정말 정성호 장관 기대 이상입니다. 장관 취임 당일 저녁엔 전격적으로 성남FC 사건을 겨냥해 꼼수로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들에게 철퇴를 내리더니 오늘은 조용히 숨죽이고 있던 친윤, 친한 정치검사들에게 신속한 선제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동안 정성호 장관에게 개혁성에 대한 의문을 가진 게 무색해질 정도인데 이번 인사를 보니 이재명 정부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방향이 더욱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폐악질에 가담한 검사들은 이유 불문 예외 없이 날린다입니다. 예를 들어 일전 윤석열 탈옥에 찬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인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는데 이진수 차관이 심우정에 참모했던 것은 맞으나 냉정히 말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서 내란 세력에 부역했다고 보기는 애매한 게 사실이고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 칼질했던 인물은 아니란 데서 앞서 언급한 검사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는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된 박세현 고검장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컨대 박세현의 경우 내란 관련해 자기 식구 검찰에 대해선 전혀 터치를 안 했다는 점도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혹은 왜 윤석열이 탈옥할 때 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심우정의 거수기 역할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에 검사 동일체라는 기괴한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담당 검사의 판단과 결단만으로 즉시 항고가 가능한 이상 박세현은 충분히 심우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항고를 할 수 있던 상황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만 봐도 정성호 장관의 이번 인사의 기준은 고의적이든 미필적이든 윤석열에게 부역한 자들은 물갈이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성호 장관의 이번 인사 의도를 추측해보자면 적극적으로 윤석열에게 부역한 검사들에게 자비는 없으며 그나마 애매한 인물들은 이번 인사에서 살려줬으니 앞으로 처신을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보라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향후 검찰개혁을 하는데 어깃장을 놓는 검사들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힌트를 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번 인사는 시작일 뿐이고 이들이 나간 자리를 대체할 파격적인 인물들이 누굴지도 상당히 기대되는데 정성호 장관이 딱 지금처럼만 장관직을 수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검찰이 제대로 조져지고 있으니 법원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 인사는 대법원장 권한이니 국회나 대통령이 어찌할 수 없는데 역시 그 대안은 내란특별재판소입니다. 관련해 내란특별재판소가 반드시 또 신속하게 필요한 이유 안내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특검을 넘어서 특판 특별재판부. 왜냐면 계속 지금 영장 기각하니까 군 인사 관련해서 지금 영장 기각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네. 또 법원이 대상이 된 재판 받을 대상자들 때문에라도 이 내란과 관련된 특별재판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사실 영장 기각이 너무 좀 터무니없이 나오는 경향이 네. 좀 있어요. 이번에도 김용대 네. 외환 수사에 지금 입구부터 사실상 사법부가 차단을 하는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도 갑자기 막 영장을 기각하고 이러거든요. 계속 이게 몇 번 더 누적되면 국민들이 폭발할 거라고. 그렇죠. 네. 그죠? 그러면 이건 바로 민주당이 추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뭐 못할 건 없어요. 지금 내란이라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을 파괴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복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가만히 부셔놓은 시스템을 가지고 바로 세워라?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특별재판부가 이슈로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놈들이 영장 기각이 됐는지 이거를 국민들이 알게 돼. 맞아요. 근데 이 특별재판부를 왜 만들어야지? 그게 막 이슈로 붙으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렇죠. 알게 돼.